여러분, 세종대왕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한글 창제, 과학 발전,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위대한 학자 군주. 맞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모든 찬란한 문화적인 업적들이 사실은 아주 거대한 국방 프로젝트의 일부였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책 뒤에 숨겨진 칼, 요새왕 세종의 진짜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에게 글자를 선물한 그 위대한 왕이 동시에 그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대포까지 선물했다는 거죠. 한 손에는 펜, 다른 손에는 칼. 이 문과 무를 모두 완벽하게 다룬 리더. 이게 바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종대왕의 또 다른 얼굴이자 그의 리더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진짜 열쇠입니다. 자, 이 놀라운 반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잘 아는 그 모습, 학자군주, 세종대왕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해요. 도대체 어떻게 조선의 그 전례 없는 황금기를 이끌었는지를 말이죠. 보통 동양 철학에서 이상적인 군주를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도덕과 명분을 중요시하는 유교적 군주, 그리고 현실적인 결과를 따지는 실용적 군주. 근데 정말 재밌는 건요. 세종대왕은 이 두 가지 모델 모두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 리더십의 가장 중심에는요.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유교적인 신념이 있었어요. 바로 왕의 진짜 임무는 백성을 이롭게 하는 거다. 모든 정책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어떤 결과물로 나타났는지 보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우선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과학적인 글자, 바로 훈민정음을 만들었죠. 또 하늘의 움직임을 읽어서 농사에 도움을 주려고 치국이나 해시계 같은 과학기구들을 발명했고요. 백성들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땅의 상태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내는 아주 합리적인 세금 제도도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게 그냥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에요. 신하들하고 매일같이 토론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낸 거죠. 핵심은 딱 하나,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이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눈부신 황금기 이면에는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왕국 안에서는 희망의 꽃이 피고 있었지만 국경 밖에서는 아주 시커먼 위협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 만든 글자나 비가 얼마나 오는지 재는 기구가 과연 칼 들고 쳐들어오는 적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조선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특히 북쪽 국경은 끊임없이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건 세종이 그토록 공들여 만든 평화와 안정을 뿌리부터 흔드는 아주 심각한 위협이었죠. 바로 이게 세종이 마주했던 엄청난 딜레마였던 겁니다. 한쪽에는 애써 키운 문화와 과학 같은 소프트 파워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국경을 무너뜨리려는 무력, 즉 하드 파워가 있는 거죠. 이 둘 사이에서 나라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 고민에 대한 세종의 답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요새왕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던 학자 세종이 아니라 실용주의자 세종의 모습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한글 창제만큼이나 거대하고 치밀했던 그의 비밀국방 프로젝트가 드디어 가동되기 시작한 거죠. 세종은 그냥 쳐들어오네? 성벽이나 쌓자.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예 국가 방어 시스템 전체를 뜯어고치는 아주 체계적인 3단계 전략을 실행합니다. 첫째, 쳐들어오는 길목인 북쪽 국경에 절대로 뚫리지 않는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해요. 둘째,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아서 뭘 만들었냐? 바로 최첨단 화포입니다. 화력을 말도 안 되게 끌어올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대의 훈련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서 군대를 그야말로 정예 부대로 현대화시켰습니다. 이런 군사력 강화가 책만 읽던 학자의 모습하고는 좀 안 어울려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바로 세종의 실용주의 리더십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예요. 왜냐?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만큼 현실적이고 중요한 목표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책을 들고 다른 손에는 칼을 든 수호자. 이 두 가지 모습이 합쳐져야만 우리는 비로소 세종대왕이라는 리더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학자이면서 동시에 전사였던 이 위대한 왕에게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대체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세종의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 흔히 말하는 소프트 파워랑 하드 파워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둘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완전한 리더의 모습인 거죠. 한편으로는 문화와 과학이 꽃필 수 있는 좋은 땅을 만들고 동시에 그 꽃을 짓밟으려는 위협으로부터는 단단한 울타리를 쳐주는 겁니다.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현실의 위협을 외면하지 않는 리더. 세종은 리더의 가장 궁극적인 책임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는 걸 자신의 삶 전체로 증명해낸 겁니다. 세종의 이야기는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위협이 도사리는 시대에 과연 리더는 혁신에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안보에 집중해야 할까요? 아마도 요새왕 세종이 남긴 진짜 유산은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깨달음 아닐까요? 진정한 리더십이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 모두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말이죠. 세종은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